지난 금요일 날 수업이었지. 우리 연세대학교 역사상 가장 최소의 인원을 데리고 우리 2명 처음에 왔는데 2명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2명하고 나머지 가리키는 사람 조교 포함해서 3명하고 해가지고 수업을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는 좀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하여튼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봤더니 그날이 연고전이었더라고. 그지? 아침 수업부터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연고전이었는데 세월 가는 걸 참 몰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이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 마지막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갖다 좀 더 심화해서 하는 강의를 갖다가 먼저 할 거예요.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수업 들어온 사람한테는 미리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 수업에 게스트를 모셨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디자인 멤버십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디자인 멤버십 운영진을 한 3명 정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세션에는 여러분 발표도 좀 해보고, 그래서 발표 듣고 총평 좀 해라 그랬더니 총평은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빼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항상 우리 클래스에서 얘기를 듣는 거하고 또 실제로 디자인 멤버십 하는 사람들한테서 얘기 듣는 거하고 좀 다를 테니까 그래서 왔고요. 그 다음에 한 5시 반서부터 5시 50분 정도까지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멤버십에 이제 UX 트랙이 있고, ID, 제품 디자인 트랙이 있고, 전략 트랙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트랙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견도 좀 물어보고, 또 지금 이제 새로 사람들 어떻게 리크루팅 하나 그런 거 전략 짜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한 5시쯤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수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 그 다음 여러분 발표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듣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에 순위에 관계없이 우리 팀은 꼭 발표 좀 하게 해달라 하는 팀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봐서 순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면은 발표를 갖다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트리츠를 갖다가 하루 만에 배웠어. 하루도 아니지. 한 30분 만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프로젝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연세대학교는 교수가 잘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연세대학교가 지탱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들 잘했고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잘 정리를 갖다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 30분 얘기 듣고 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다 파악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거기에 나온 그 3가지의 컨플릭트를 레졸루션 하는 방법들을 그 후속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발전을 시켰어요. 더 발전을 시켰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용하기 쉽게 하는 방식으로 걔네들을 갖다 조금 발전시켰어요. 이제 그런, 발전시킨 학파들 중에서 대표적인 학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학파들에서 걔네들을 발전시켜서 가져온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서 요거는 트리츠의
어떤 원칙을 조금 더 쉽고 또 현실에 적용하기 편리하게 개량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 그 세 개 이해 못하는 거는 어렵기도 하고 분량도 많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요 시점서부터는 꼭 이해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요 시점서부터는 컨셉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상을 안 정했다면 이제서부터는 대상을 갖다가 정하는 거를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갖다 해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큰 맥락 하에서 이제 오늘 얘기는 첫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토픽이에요. 디펜던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포캐스팅 매트릭스라는 게 하나예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트리츠에서 다뤘던 그런 중요한 원칙 중에 오늘 세퍼레이션 택틱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퍼레이션 택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배우기는 했지만 걔네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학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많은 학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케임브리지 학파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케임브리지 학파에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뭐냐, 창조성이라는 게 뭐냐, 창의성인 게 뭐냐를 갖다 디파인을 굉장히 허망하게 디파인을 했어. 창조성이라는 건 뭐냐?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 창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허망한 데피니션이지. 근데 나름대로 그 데피니션이 상당히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크리에이티비티가 높아집니다. 막 그런 어떤 이런 스킬셋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창조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의 능력 그리고 또 그 환경을 갖다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어떤 기법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런 마켓을 갖다가 보고서 읽는 능력, 마켓에서의 움직임들을 갖다가 보면서 읽는 능력, 그리고 자기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마인드, 이 두 가지가 모여들었을 때 정말로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진짜로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켓을 먼저 보면은 이게 내가 마케팅을 결코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또 나중에 어디 마케팅 수업 들어가가지고 근데 김진우 교수님이 그런데 마켓은 아니라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이좋은 마케팅 교수님들하고 내가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건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얻으려고 할 때 마켓에만 의존하는 거에는 문제가 많다. 왜 문제가 많을까? 우리가 마켓을 열심히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갖다가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마켓에 나온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열심히 봐. 근데 그렇게 걔네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지를 열심히 들어봤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창조적인 그런 정말 창의적인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힘들다.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왜 힘들까?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힘들다. 또요. 그것도 하나고. 마켓을
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을 갖다가 알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아주 좋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자, 또요. 대원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또요. 페루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마켓에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동심. 기술적 분야는 되게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장 지위를 실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네,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마켓의 그 성숙도를 갖다가 이런 S자 커브로 이렇게 그었어요. 그랬을 때 이 S 커브에서 이제 여기가 시간이야.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페네트레이션이야. 그러면은 이 어느 시점에서도 마켓을 봐서는 새로운 제품의 힌트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가 얘기한 게 휴다미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켓에 그 제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은 그것만 봐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 파트는 우리 대원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이게 없을 때는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 파트를 우리 지은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사람들 갖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매크로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갖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켓만 봐서는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뒤돌아보자. 뒤돌아보면은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은 마치 다윈의 진화론처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애들들은 나름대로 그 환경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가치를 사람들한테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하자면은 오래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진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막 앞으로 뭐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너무 어차피 봐봤자 안 보이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 뒤돌아보면서 그런 원칙을 갖다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갖다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트리츠하고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리츠도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던 몇십만 가지의 특허를 보고서 그런 아이디얼리티 택틱이라든지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이라든지 컨플릭트 레졸루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다 그런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에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면은 비록 우리가 트리츠는 아니지만 트리츠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원칙을 갖다가 몇 가지 가지고서 실제로 제품상에 구현되어 있는 제품상에 나타난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가지의 특징을 갖다가 찾아냈어요. 그 3가지 특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특징은 템플릿 프린시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맨땅에 헤딩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줄게.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다가 만들어주는데 그 틀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마켓에서 이볼루션하는 제품들의 특성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템플릿을 가지고서 생각을 갖다가 한번 전개를 해봐라. 창의적이 되라. 이게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템플릿을 베이스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만 군데 다 이렇게 들쑤서 나와서는 그 시간 대비 원하는 성과를 갖다 얻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알려줄게 하는 원칙이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납득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function follows form이다. FFF다. 이건데 뭐냐면 그게 뭘 할 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폼을 딱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폼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이런 형태의 시계는 없지만 있다고 치고 이런 형태의 스마트워치를 내가 만들겠다.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고서 그 스마트워치를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서 이거 뭘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 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얘는 이런 용도로 잘 쓸 것 같아. 라는 말을 갖다가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보다 더 낫냐? form follows function보다 낫다는 거예요. 기능을 갖다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디자인이거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function follows form. 폼을 정해놓고 그 폼에 적당한 펑션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네 가지의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이 네 가지 템플릿을 만들었고 그 네 가지 템플릿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트리지의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세 가지의 그 세트하고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요것만 할 거예요. Attribute Dependency Table이라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왜 요것만 하냐면 나머지 이 세 개는 얘를 갖다 우리가 이해하면 나머지 세 개를 이해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얘를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 세 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걔를 갖다 좀 집중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트리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래프였댔어요. 여기서 이 오늘 얘기할 Dependency Attribute Template은 딱 얘를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기간 끝나고 와가지고 만났을 때 하는 템플릿은 얘만 중점으로 하는 템플릿도 있을 거고 또 얘만 중점으로 하는 템플릿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이 세 가지 레졸루션, 컨플릭트 레졸루션 방법을 갖다가 하나씩 보는 거. 그게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컨셉을 갖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트리뷰션 템플릿을 갖다 설명하는 시간이고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나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다 쉬운데. 근데 문제지. 나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나도 아직도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어. 나 지금 뭐 하다 왔냐면 그 수시 입학 논술 채점하다 왔거든. 근데 지금 한 20몇 짜리 10묶음에서 200명 채점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눈이 어질어질한 게 다 그놈이 그놈 같아. 거기 어렵더라고. 난 그 논술 문제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자, 그래서 정말 쉬워요. 이 건축가 황제의 갈등이라는 이 에피소드를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등대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등대고 저걸 갖다가 건축한 건축가는 굉장히 자기 이름을 갖다가 알리고 싶었어.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 멋있는 등대를 만들었다. 이걸 알리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황제는 알렉산드리아의 황제는 자기 말고 잘난 놈 나오는 걸 엄청 싫어했어. 근데 이 건축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좀 내 이름을 좀 날리고 싶은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등대에다가 크게 자기 이름을 갖다가 좀 써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이 멋있는 등대 내가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임금이 단칼에 목을 갖다 칠 거다. 이거. 자, 이런 갈등에서 이 건축가가 임금님의 칼날을 피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갖다가 건물에다가 선명하게 그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대체 설계 자체를 자기 이름이 이 설계인데 이름이 들어갔어? 하늘에서 바라보면 하늘. 인공위성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예림. 예원. 써. 그 경미한 같은데 어. 부분을 어. 바닷바람이나 이런 좀 부식에 풍화 잘 되는 게 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름 그것만 이름 새겨놓으면 어. 시간이 지나면 풍화가 막 돼서 어. 이름이 새겨지니까. 정답을 너무 쉽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번에. 이원이 이 다음에 전산과 가도 되겠다. 근데 아니 본인이 전산과 간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풍화가 잘 되는 쪽 벽면에다가 자기 이름을 선명하게 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코팅을 했어. 그래서 그 바닷바람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임금 죽고 나서 정도 되면은 이 전체 벽면이 다 드러나게. 그래서 그 죽고 나서 왼쪽 면에 벽면이 드러났고 자기 이름이 드러났다는. 그래봤자 어차피 저것도 전쟁 때문에 다 무너지긴 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디펜던시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본다면 뭐하고 뭐가 디펜드 할까? 뭐가 뭐에 디펜드 할까? A depend on B라고 그랬을 때 조금 어렵지? 그럼 그 정도만 생각하고 다음번 넘어갈게요. 자, 이게 안테나예요. 안테나인데 이 안테나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면은 좋기는 한데 운반하기가 너무 무거운 거야. 반면에 운반하기 좋게 좀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이렇게 얇게 만들면은 운반하기는 좋은데 이게 이제 북극에 가져가는 안테나인데 북극에 갖다 놓으면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하기도 좋고 또 나름대로 북극 같은 이런 극지에서 잘 견디게 만들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질로 저 안테나를 만들면 될까?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게 굵기가 달라지는 단단함이 달라지는 그런 재질로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조금만 더 일레보레이트 하면은 눈이 안쪽으로 쌓이면서 그게 얼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재질을 눈이 달라붙기 좋은 재질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갖다가 거기다 꽂아 놓게 되면은 이 눈이 달라붙기 좋은 재질에 눈이 많이 달라붙음으로써 이게 눈에 의해 가지고 단단해져서 부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떨 때 스트롱하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스트롱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스가 이렇게 많이 끼게 되면 그게 움직일 때는 플렉서블하고 낭창낭창하고 거기에 붙여놓고 나서 이제 스트롱해지면 그때 이제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립스틱이 저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봐. 립스틱이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짝바짝 마른데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한 번도 안 발라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마른데요. 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뭐하고 뭐를 디펜드를 시키냐면은 그 립스틱에 있는 모이스처 그 뭐라 그러지? 습도? 습기? 하고 온도를 디펜드를 시켜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만.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렇게 정상 온도일 때는 그냥 있다가 온도가 좀 높아지면은 그 립스틱 안에 있는 수분 캡슐이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이거. 그런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봐서 없는 건가 보다. 얘네들이 그러면 거짓말 했나 보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attribute dependenc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변수와 다른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변수를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dependency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존 관계를.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를 쓰자 그러면은 도미노 피자예요. 자, 도미노 피자는 뭐하고 뭐를 연결을 시켰을까? 도미노 피자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랬댔어요. 주문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배달이 오면은 피자값 다 내고 1시간 넘어서 배달 오면은 50%만 냈댔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빨리, 우리 한국에서 안 그러니? 30분? 한국에서는 30분? 역시 우리나라는 빨라. 그러면 30분. 자, 그러면 그거는 뭐하고 뭐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배달 시간과 프라이스. 배달 시간하고 프라이스라는 걸 연결을 시켜서 내가 배달 시간이 30분 전이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시간이라고 그러고 이게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30분 후에는 가격을 갖다가 이거 반대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30분 후에는 가격이 낮고 30분 전에 도착하게 되면은 가격이 높게 원래 가격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도미노 피자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디펜던시 모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모든 차에 한 차의 색깔을 하나의 색깔로 통일하자. 그러면은 요거야. 컴포넌트 타입에 상관없이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Y축은 색깔이고 X축은 타입 오브 컴포넌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입 오브 컴포넌트에 따라서 차 색깔을 디펜던트하게 놔두게 되면 컴포넌트와 컬러 사이에 이런 디펜던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어는 노란색, 뒷도어는 초록색, 앞에 그 본넷은 청색,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처럼 디펜던시 템플릿이라는 건 뭐냐면 없던 디펜던시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베네핏을 갖다 줄 수 있도록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퍼레이션 템플릿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퍼레이션 템플릿이라는 거는 시간이나 장소나 구조에 따라서 뭔가를 디펜던트 시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애트리뷰트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속성들을 만들어서 걔네들 사이에 디펜던시를 갖다 많이 높여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촛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전체를 균일한 머티리얼로 만들면 여기에 이렇게 촛불이 불게 되면은 이 가장자리에도 녹고 안에도 녹으니까 촛불이 이렇게 다 바깥으로 흘러내릴 거라고. 근데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촛불이 이렇게 오목하게 타는 이유가 뭘까? 뭐하고 뭐를 디펜던트하게 놔뒀을까? 자신 있게. 끓는 점, 녹는 점. 무슨 녹는 점? 초에 녹는 점 하고 뭐를 디펜던트하게 놨을까? 가운데서부터의 거리. 가운데서부터의 거리. 그래서 가운데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가운데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불을 붙였을 때 가운데서부터 먼저 녹겠지. 그리고 주변 부분들은 늦게 녹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많은 제품들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이런 디펜던시 매트릭스, 어트리뷰트 디펜던시 템플릿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진통제 같은 경우에 낮에 먹는 AM 진통제하고 밤에 먹는 PM 진통제, 타이레놀 콜드 PM하고 AM하고 다르잖아. PM은 더 졸립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애들들 다이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밤에 끼고 자는 건 더 크지. 그리고 낮에 있는 건 작고, 베이비 푸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가 처음에 마켓에 딱 들어올 때 우리가 이미 피자핫이나 이런 엄청난 강자들이 많은데 이 시장을 갖다 어떻게 뚫을까? 라고 고민했었을 때 생각했던 것이 디펜던시 템플릿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로서 발견한 게 배달 시간하고 가격이에요. 배달 시간하고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효과를 갖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펜던시, attribute dependency 테이블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템플릿 순서를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실습을 해보자고.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베리어블이 뭐냐면은 인터널 베리어블하고 엑스터널 베리어블이에요. 자, 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해봐. 각자들이 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인터널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fully 컨트롤, 물론 이제 full 컨트롤 한다는 거에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그때마다 틀리겠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fully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꾸는지도 알고 그렇게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게 인터널 베리어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문짝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내가 자동차 회사다. 그러면 자동차의 문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샤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엔진은 몇 cc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는 다 자동차 회사가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엑스터널 베리어블은 내가 못 바꾸는 거야.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환율이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환율이다. 그러면 환율이라는 거 자동차 회사가 컨트롤 할 수 없거든. 근데 그 엑스터널 베리어블들을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다이렉트하게 컨택트하는, 이미디어트한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주 먼 떨어져 있는 아무 상관없는 환경적인 변수들은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제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면서 가까운 환경에 있는 그런 변수들, 그런 변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엑스터널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텔레비전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가 내 텔레비전의 스크린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라우드 스피커를 갖다가 얼마나 빵빵한 스피커를 갖다 달 거냐? 그 화면의 레졸루션을 얼마나 높은 레졸루션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널 베리어블들이. 그 회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반면에 엑스터널 베리어블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자기 앉은 자리에서 그 TV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시청하느냐, 시청거리. 이런 거는 전자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 우리 그 아파트 가면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똑같잖아. 소파도 거의 비슷한 자리에 놓여져 있고, TV도 거의 비슷한 자리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전자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지. 그렇지만 그 TV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보는지, 그 다음에 어떤 비디오 장치를 갖다 연결해서 쓰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다 이거. 이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인터널 베리어블들은 그걸 갖다 서비스나 그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엑스터널 베리어블들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그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 변수들이 여기에 있는 엑스터널 베리어블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디펜던트 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요. 엑스터널 베리어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뭐냐면은 여기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여기 Y축이에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X축이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X축이 변함에 따라서 Y축을 갖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야 되겠어요? 얘는 인터널 베리어블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 인터널 베리어블이 될 수도 있고 엑스터널 베리어블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가 변함에 따라서 라고 하는 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에요. X축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에요. Y축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에요. 그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 인터널 베리어블과 엑스터널 베리어블 차이하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하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차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디펜던시 매트릭스에서 무엇이 변함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하는 뭐라는 의미에서 Y축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X축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엑스터널 베리어블, 인터널 베리어블은 내가 그걸 갖다가 풀리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인터널 베리어블하고 엑스터널 베리어블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디펜던시를 주는 거예요. 빌딩 인덱스에 따라서 아무 상관이 없던 인트레스 레이트를 내가 이제서부터 인덱스에 따라서 주가 지수에 따라서 연동하는 이자율을 주겠다 하면 이게 하나의 금융상품이 되는 거예요. 디펜던시를 줘서. 이런 것처럼 디펜던시를 갖다가 뭘로 만들어줄 거냐를 생각하는 거. 그게 이 디펜던시하고 디펜던시 매트릭스하고 애트리뷰트 디펜던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포캐스팅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포캐스팅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디펜던트 베리어블들하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갖다가 다 X축하고 Y축에다가 배열을 해놓고 얘가 지금 디펜던시를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는 거. 그게 이 포캐스팅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이 글래스 컵을 갖다 생각을 해봐요. 이 글래스 컵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인터널 베리어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컵 만드는 회사다. 컵의 두께, 또 컵의 크기, 또 지름, 컵의 지름, 또 투명도,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널 베리어블. 엑스터널 베리어블은 당기는 물체,
또는 당기는 물체의 온도, 그리고 그 당기는 물체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당분, 당의 농도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다 우리 엑스터널 베리어블들인 거예요. 이 컴 만드는 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면은 포캐스팅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X축하고 Y축에다가 인디펜던트하고 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을 갖다가 다 배열을 해놓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인터널하고 엑스터널 베리어블들 중에서 인터널, 엑스터널 베리어블들이 이쪽에는 다 나오겠죠. 여기는 인터널 베리어블들만 나오겠지. 얘네들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니까. 그래서 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X축으로 하고 요거를 Y축으로 한 다음에 매트릭스를 쭉 긋고 나서 그 중에서 0하고 1로 보는 거야. 0은 뭐냐면 아직 디펜던시가 안 만들어진 거. 1은 뭐냐면 이미 마켓에 그것의 디펜던시를 만든 제품이 나와 있는 거. 그게 1이에요. 그래서 0하고 1을 갖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트랜스페런시 하고 컬러 하고가 1로 돼 있어. 1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여기서? 어떤 제품이 이럴까?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여러분, 중국 차잔 중에 보면은 뜨거운 물 갖다 이렇게 부으면은 바깥에 있는 도료가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그게 점점 차의 색깔이, 차의 온도가 식어지면은 그게 빨간색에서부터 녹색으로 변했다가 청색으로 변하는 그런 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겉에 보이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저걸 찾는데 가능한 디펜던시를 찾는데 모르잖아. 과연 그 디펜던시를 갖다가 찾았을 때 걔네들이 좋은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 function follows form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폼을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일단 폼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폼이 어떤 펑션을 갖다가 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라. 예를 들어서 컵을 가지고 본다면은 지금 X축이 하이트예요. Y축이 다이아메터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컵의 지름이 아무 관계가 없으면 디펜던시가 안 성립된 거예요. 성립 안 됐으면 컵 모양이 이렇겠지. 그런데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컵의 지름이 커지면은 이런 모습을 가지겠죠.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컵의 지름이 작아지면은 이런 모습을 가질 거야. 반대로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컵의 지름이 커지면은 이런 모습을 가질 거야. 어느 그래프가 같지? 얘는 좀 더 극단적이잖아. 빼쭉하잖아. 이랬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돼. 얘는 Y축이 0보다 크고 얘는 Y축이 0이야. 자, 0으로 안 돼 있구나. 0이라고 그러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디펜던시를 갖다가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까? 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내가 어떤 용도로 써야지 하고서 컵의 모양을 정하는 게 아니라 디펜던시를 만들어서 컵의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어디다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function follows for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주 쓰니까 자주 보니까 알고 얘는 어디다 쓸까?
지웅이? 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그게 있어서 베리에이션이 있어가지고 불안정한 경우, 기체나 이런 게서 흔들려가지고 불안정한 경우 그런 데 쓸 거라는 거죠. 자, 요건 어디다 쓸까? 모래에다 해변가에서 모래에다 꽂아놓고 쓸 때 나은이 똑같은 생각이었어. 아니. 원샷 하러 할 때 테이블에다 못 놔두게. 야, 그것도 대단한, 굉장한 인사이트다. 그래. 그런데 있니? 있어?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원샷 할 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컵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컵 모양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냐면 열 전도율이에요. 열 전도율이고 얘는 컵의 높이야. 그러면 가다가 열 전도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컵을 만들었다. 이건 어디다 쓸까요? 손잡이. 손잡이가 없이 뜨거운 걸 갖다 만질 수 있게 했었을 때. 자,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꼭 디펜던시가 이런 한 방향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꺾여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캐스팅 매트릭스를 갖다가 하는 거는 일단 이 디펜던시를 갖다 뭘 줄 거냐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를 갖다가 줬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누가 그걸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쓸까를 생각을 갖다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캐스팅 매트릭스를 갖다 보게 되면은 이런 그러고 나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만든자 하면은 누가 쓸까? 왜 쓸까? 어떤 베네핏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말하자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식사 중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기저귀는 어떻게 만드나 얘를 갖다가 만들어 본 거예요. 나중에 식사할 때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극단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다 제로인 경우. 여기가 다 제로라는 거는 어느 하나도 디펜던시가 만들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뭐냐? 저 마켓에서는 상당히 이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모두 다 1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디펜던시는 다 이미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다른 애트리뷰트를 찾는 거고 스트래티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디펜던시를 찾을 때 어떤 디펜던시가 이게 가능성이 높을까를 갖다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럼 먼저 마켓에 가가지고 현재 이 마켓에서 이를 갖다 꽂아놓은 애들이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꽂아져진 일 주변으로 해서 X축하고 Y축으로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일자를. 또는 이쪽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일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디펜던시가 만들어져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나 Y축으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테크니컬하게 가능한 그 점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테크니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미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베네핏을 갖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치를 시작을 해서 해보고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4x4짜리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 가면은 뭐 100x200이라고 해봐. 그러면 어디에 가가지고 얘네들 갖다 가서 찍어서 처음 서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막막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미 일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서치를 갖다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디펜던시 베이스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 거고요.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이 디펜던시 매트릭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고, PPT 3장인데, 포캐스팅 매트릭은 폰트 사이즈 12로 해서 한 장, 표로. 그 다음에 폰트 20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그걸 해봤더니, 요런, 디펜던시를 갖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걸 갖다가 폰트 20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들 갖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질문. 지금 후반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파라미터가 보는 거잖아요. 높이나 어디도 그런 건데 저번 시간에 저도 질문 좀 비슷한데 처음 나왔던 도미노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는 그 사람이 느끼는 뭐 예를 들면 불쾌감 이게 만약에 마트에서 파는 무슨 소감이라고 했을 때는 시간에 따라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선도가 낮아져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다른 도미노 피자 같은 분야로 확대했을 때는 좀 그 지표를 설정하는 게 좀 애매해지네요. 물리적인 제품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훨씬 더 쉽고 이제 저걸 갖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이 추상적인 지표들로 하면은 좀 애매모호해지기는 해. 아주 잘 받고. 근데 추상적인 지표를 갖다가 하더라도 원칙은 똑같아요. 없는 디펜던시를 만들어서 하나는 X축에 놔두고 하나는 Y축에 놔두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를 고민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많은 디펜던시를 갖다 넣어보고 그 중에서 테크놀로지컬하게 피저블하고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디펜던시가 뭐가 있을까를 갖다 찾아보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저기 밑에 보면은 대상 태그를 명확하게 규정해보자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체화를 시켜야 아니 지금 이미 돼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네. 그럼 아이디어를 구성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펑션 팔로우 폼이잖아요. 그럼 이미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펑션이 있으면 그 펑션들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 말고 폼을 만들어 보고 새로운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제공하고자 했던 기능 이외에 만약에 그 새로운 기능을 뭐 생각해낸다면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대상에게 이득이 돼야 되는 그렇지. 그게 키포인트지. 그런 베네핏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생각 못 해봤지만 그걸 가지고서 폼을 만들어 봤더니 이런 펑션도 가능하겠네? 그럼 이런 펑션이 우리가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한테 어떻게 이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걸 갖다 생각을 해보고. 아까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재미 이런 걸로 더 추상화되일수록 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 저희가 주제가 그렇게 관한 디바이스인데 그러면 제품을 하나 생각해주고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개 목줄로 일단 설정하고 그게 꼭 개 목줄은 아니어도 되는데 그 어느 정도로 스페시픽하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니네 팀에서 결정을 할 거지만 이 시점서부터는 조금은 더 스페시픽한 폼이 나와줘야 된다. 대원이 다음. 그 기술적인 이렇게 현실 가능성도 같이 고려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만들게 된 것도 지금 기술에는 일단 없는 거 위주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인 3년, 5년. 가능은 한데 아직 현실화는 안 된 거. 의미나 쪽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만약에 디펜던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아까 초반 얘기하셨는데
따라 신선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 사실 세 개가 연관이 돼요. 괜찮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한 축에 두 개를 이렇게 진행. 저거 포어캐스팅 매트릭스에서요. 그 내적 특성이든 외적 특성이든 그냥 쫙 늘어놓은 다음에 하다 보니까 가운데는 다 동일 그거라서 X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사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그 내적인 거밖에 없잖아요. 그 외적인 것끼리는 사실 안 되지. 의미가 없으니까 모양이 다 X면은 뒤쪽에 이제 외적 관계들 다 또 X 될 것 같은데. 아니지. 그 한쪽은 외적 관계는 없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외적 관계는 없으니까. 아까 내적이랑 둘 다 내적끼리의 내적 특성들끼리의 상관관계를 그렇지. 외적 관계들끼리의 상관관계.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매트릭스가 다 X 되고 뒤쪽에 다 X. 뒤쪽에 X 안 돼. 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1이랑 0이랑 매트릭스 비교할 때 그저 그냥 컨셉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랑 실제로 출시가 된 제품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컨셉 프로덕트만 좀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로 치세요. 그 엑스터널 베리어블 볼 때 아까 예시로 환율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식으로 제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베리어블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직접적이냐 하는 거는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이제 환율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매트릭스를 짤 때 좀 사용자 경험이랑 관련 있는 그렇죠. 베리어블. 오케이. 거기까지 합시다. 자, 5시 5분이고요. 5분만 쉬었다가 5시 10분 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